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구독자 제보 사연인데요. 코비에TV 구독자 유재호님께서 제보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4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이악 물고 입시 준비를 하면서 꼭 대학을 가면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두 다리로 하는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리기도 했고 공부하느라 시간이 워낙 없었죠. 그리고 대학교 입학 전에는 겨울 시즌이다 보니까 도보 여행에 적절치 않은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신입생 때 1학기 종강 후에 도보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당시 아주 큰 배낭에 옷이랑 속옷, 손전등, 기타 등등 여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챙겼고요. 그리고 지갑에는 약간의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살던 수원 팔달구부터 대한민국 육지의 끝인 부산을 한번 찍고 오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도보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는 젊은 날의 패기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길이 보이는 곳으로 무작정 걸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핸드폰을 통한 인터넷이 그렇게 활성화된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도랑 이정표에 의존을 해서 걸었는데요.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한 30km 이상 걸었던 것 같아요. 도시를 벗어나서 지방으로 내려온 뒤에는 낭만의 연속이었습니다. 날이 찌는 듯이 더웠지만 제 행색이 누가 봐도 젊은 패기로 도보여행을 하는 여행객이었던지라 종종 물을 건네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면서 기사식당 같은 데서 음식값을 결제해주시는 어르신도 계셨어요. 그때 정말 대한민국 인심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걷고 모기한테 물어 뜯겨가면서 칠곡이었나 달성군이었나 아무튼 그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독 날이 더웠고 계속해서 밤에 자면서 모기한테 시달렸던지라 읍내에 있는 목욕탕에서 시원하게 씻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가 진 뒤에야 걷기 시작했어요. 정처 없이 늦은 밤까지 걷게 되었고요. 어느 한 국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국도가 맞나? 아무튼 그 왕복 1차선씩 있는 도로의 가생이 쪽으로 걷고 있었어요. 그 도로에는 드문드문 가로등이 있었지만 차가 다니고 있었던 길이라서 손전등을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국도 옆을 걸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앞만 보고 정처 없이 국도를 걷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저 말고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 길에 저 먼 발치에서 웬 여자가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뭐지? 이 동네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갓 20살 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여자 눈도 잘 못 마주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걷다가 그 여자랑 가까워졌을 때는 그 여자의 얼굴 쳐다도 못 보고 앞만 보거나 땅만 보거나 막 그렇게 딴청을 피웠어요. 그렇게 양옆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나쳐 갔는데요. 그때는 무서운 게 아니라 약간 부끄럽거나 쑥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당시 제 손목에 감겨있던 싸구려 전자시계를 확인했는데요. 시간은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시간이 한참 지났고 계속해서 걷다 보니까 또 출출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있던 자유시간을 꺼내가지고 하나 뜯어먹으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렇게 초코바를 씹으면서 걷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또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루엣이 여자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그 늦은 밤에 여자 혼자 국도를 걷는다는 게요.
보니까 또 여행객의 복장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걸으면 걸을수록 저 먼 발치에 서 있는 여성의 전신이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는데 낯이 익는 것을 넘어서 아까 그 여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성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때 저는 가로등 아래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어느덧 코앞까지 가까워져서 서로 지나칠 때쯤 갑자기 여자가 입꼬리를 씩 올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소름 돋게 말이에요. 저는 방금 저를 지나쳐간 그 여자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든 귀신이든 그 시간에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멀쩡할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다 무서울 거예요. 저도 굉장히 무섭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 길을 벗어나서 불 켜진 편의점이 있는 데라도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발 다시 한번 그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걷고 있었는데요. 제 옆으로 아주 간간히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갈 뿐이었지 그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그 여자가 안 보이고 나니까 뭐 사람이었구나,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 계속 걷고 있었기 때문에 신발끈이 헐렁헐렁해져가지고 신발끈을 다시 매려고 이렇게 쭈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쭈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신발끈 매듭을 정렬하고 자연스럽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제가 걸어온 길 뒤쪽 방향에서 여자가 미친듯이 몸을 흔들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듯이 달려서 도망갔어요.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떤 여자가 그 밤중에 그러고 뛰겠어요. 설령 그게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잡히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밝은 곳이 나올 때까지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그 국도를 벗어난 뒤에도 저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밤에 걷는 일은 2번 다시 없었어요. 또한 지금까지도 그게 그냥 단순히 동네 미친년이었는지 진짜 귀신이었는지 딱 잘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정황만으로 봤을 때 저는 귀신이 본 게 맞구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